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전유 부분만을 매수했을 때, 특히 경매에서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지 사용권만 있는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전유 부분을 공유하다가 공유 관계가 변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것들이 대지 사용권, 집합 건물 대지 사용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지 사용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법리 개념들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고 각각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집합 건물이에요. 우리가 공유주택에 대한 그 법률이 아파트에 적용되더라도 이 아파트가 집합 건물임에는 이제 틀림이 없죠. 다만 보다 특별법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렇게 집합 건물 안에 각각의 건물 소유권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의 건물 부분을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만큼 우리가 대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겠죠. 땅 없이 우리가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의 대지 지분을 이렇게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들의 집합으로 된 건물이에요. 땡땡 오피스텔 이런 거를 말하죠. 그다음에 군부 소유권이란 땡땡 오피스텔의 뭐 제702호 이렇게 집합 건물의 각 독립된 건물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땡땡 오피스텔 702호 소유권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그 땡땡 오피스텔의 702호를 의미하고요. 대지 사용권은 그 702호가 집합 건물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 지분권이 이제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인데, 대지 사용권의 특징 세 가지를 이제 보면,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 부분은 일체다. 얘네는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면 돼요. 1+1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비율은 공유하고 있을 경우가 있죠. 전유 부분은 여러 소유자가 공유할 경우 대지 사용권도 그 공유 비율을 원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 민법상 공유물 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설명을 드려도 이제 이거는 추상적인 건데, 이거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좀 사례를 다루다 보면 보다 쉽게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례 다룰 때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영상이고 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하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 봤을 때, 이제 그 집합 건물의 한 702호만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인 대지 사용권은 팔지 않고 전유 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처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으니까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살려고 하는데 이게 규약으로 전유 부분만 따로 분리돼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있어 규정됐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이런 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매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그냥 믿고 그 전유 부분 산 사람에게는 요 대지 사용권도 그냥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지 전유 부분을 팔 때는 대지 사용권이랑 같이 딸려간다. 전유 부분만 샀어도 대지 사용권도 따라왔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유 부분만 샀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유 문제예요. 그래서 늘 공유가 되게 골치 아프고 또
공유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좀 한 끗 차이인데도 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살짝 언급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둘 이상일 수 있죠. 우리가 702호를 뭐 부부 둘이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경우 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상속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둘 이상이 전유 부분을 소유한 경우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 사용권은 그냥 그 전유 부분 비율이랑 그 대지 비율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민법상의 공유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인 대지지 부분은 아까 맨 첫 번째 원칙상 종속되죠. 전유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일반 건물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법정지상권에 또 엄청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물은 대지만 따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제 그거와 다르게 이제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에는 대지 사용권이 대지 지분이 건물의 전유 부분과 딱 붙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대지 공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이제 우리가 공유물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내가 왜 이게 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의 기본 내용 뭐 우리 구분 소유권이 뭔지 집합 건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 대지 사용권의 특징 세 가지 일체된다. 비율은 전유 부분 비율에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법상 공유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어요. 이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유 부분에 대한 공유도 되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간혹 대지 사용권만 있는 경우에 부당이동 반환 청구에 대한 여러 좀 첨예한 문제가 있고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경매의 경우 이럴 때 어떤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인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알아야 이제 그 상담 진행 외에 이제 사건 수행 이후에도 그러고 스스로가 이제 저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실 때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를 받을 때도 이 기본적인 법리나 나의 권리 의무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정리됐던 내용들을 이제 글과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영상 그 더보기란에 이제 그 URL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